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정거래 상식 총정리 알쓸공총 제1편 불공정거래 피해 대처법 다 알려드립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쓸공총에서는 여러분에게 불공정거래 피해 대처법과 가맹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알쓸공총 1편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 대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관계에서 이른바 갑질이라고 부르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피해를 회복하려고 해도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도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면 법률에 따라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알기엔 어렵고 복잡한 법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쏙쏙 넣어 드릴게요. 아까부터 자꾸 뭘 알려준다고 하는데 주제 자체가 대체 뭐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불공정거래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공정거래는 단순하게 말하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 말이라고요?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어쩐지 찜찜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실 때는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불공정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불공정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힘 있는 쪽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개인이 이걸 다 알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사실 알면 애초에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광역시에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겠죠. 일단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내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어떤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냐고요? 전화, 방문, 온라인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피해 상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요. 상황에 맞게 인천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필요할 경우엔 내용 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 및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 불공정 상황에 따라 불공정거래 피해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사업자끼리 싸우지 말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 라는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면 원활하게 분쟁 조정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 조정은 거래 형태별로 세 가지로 나눠보면 가맹사업, 하도급 분쟁, 대리점 분쟁입니다. 분쟁 조정에 들어가 볼까요? 분쟁 조정 기관에서 불러서 둘이 얘기해보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 분쟁 조정 기관을 선택하고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조정 기관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조정 기관에서 구체적 사실 확인 후 분쟁 조정 협의회를 엽니다. 협의회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자라고 알려줍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양쪽이 수긍하면 합의가 되어 조정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난 이 조정 반댈세 하고 거부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특히나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 위반을 발견했을 때, 이럴 때는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고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서는 아래 자막으로 띄어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참여 메뉴에 들어가셔서 부당한 가맹사업 거래 행위 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안에 내용을 상세히 작성도 하고 증빙 자료도 첨부를 하셨다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보내실 곳이 중요하겠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하단 공정거래위원회 주소가 있으니 거기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회원 등록하고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하기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신고하려는 게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사항인가 확인해야 하는 건데요. 민사상의 채권 혹은 채무관계 같은 사적인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소비자 피해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하셔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 상황별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의 경우는 가맹사업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피자땡, 땡땡 바게트, 땡땡 치킨 이런 영어 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본사의 상표를 차용하지 않고 본사의 경영상 지원 없이 단순히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만 지급한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맹금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정거래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대리점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가맹사업과 혼동되기 쉬운데요. 땡땡 자동차 판매 대리점, 땡땡 화장품 대리점, 땡땡 페인트 대리점, 땡땡 우유 대리점, 땡땡 의류 대리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공급업자가 중견기업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면 적용이 제외되겠죠. 이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엔 대리점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도 적용이 제외되겠죠. 마지막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상품 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라던가 사업 능력의 격차, 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니 잘 따져보아야겠죠.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리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때 이 대리점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대리점 거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겠죠.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납품 혹은 위탁하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나 공급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걸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도급입니다. 하도급의 경우 케이스가 다양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의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사업자의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하도급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45억 원, 제조업과 수리업의 경우는 30억 원, 그 외에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영화,
방송 등 다른 사업의 경우 10억 원 미만인 원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수급 사업자보다 작은 경우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급 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 업체인 경우 하도급 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건설 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범용성이 있는 대체물 주문 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 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는 하도급 거래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신고 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불공정 거래의 개념부터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공정 거래는 나보다 힘 있는 쪽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보 불균형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보통 불공정 거래의 가해자들은 관련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이 법에 빈틈을 파고들어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공정 거래에 관한 피해들을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 못지않게 불공정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